범상치 않은 오늘의 건축주. 남편이 저한테 밑짓이라고. 집이라는 것이 한번 짓게 되면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신조로 토목부터 지붕 공사까지 선수했다는데 집사람이 아내가 공소공증이 있어요. 제가 심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굴의 열정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시작을 했는데 집을 지경으로 짓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배워가며 무려 2년에 걸쳐 직접 지은 집. 그래서인지 여기는 또 집이 범상치 않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뚫으실 용기를 내셨을지. 겨울에는 엄청 좋은데 여름에는 좀 여름엔 좀 더워요. 아무렴은 어때 정신으로 선수 인생 맞춘 집을 지은 열혈 건축주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가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순위라죠. 남한 강변 양평에 왔습니다. 딱 쉬워 보이지? 해봐봐. 스무스하게. 허리를 딱 펴야 돼. 그렇지. 첫 번째 주인공은 은퇴한 부부일까 했더니 젊은 부부였네요. 힘줄 필요 없고 이거 맞추기만 하면 돼. 봐봐.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끼 다루는 솜씨를 보아하니 혹시 목 쓰려나요? 많이 패놔야. 오. 진짜 경치 좋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은 이런 동네에 왔는데 언덕 올라가는 만큼 풍광이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두의 꿈의 뷰 아닌가요? 벌써부터 기대되는 거려. 그런데 오르막이 한참이네. 소장님 간만에 유산소 운동 좀 하셨겠어요? 누가 봐도 배산 임수 명당 자리에 지은 집이로군요. 계세요? 소장님 오셨다. 계십니까? 어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윤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서 뭐 쩍쩍 벌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뭘 하고 계셨었나요? 저희 여기 난로가 있어가지고요. 화목난로. 네, 장작을 직접 패다가 서로 이렇게 좀 쌓인 게 있을 때 와서 장작도 패고 그러면 요새 많이 패더라고요, 장작에. 1층은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셨고요. 네. 네.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1층에는 이제 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3층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원래 이런 공사 쪽을 하시던 남편 건축주신가요? 네, 제가 목수라 가지고요. 제 짐작이 맞았군요. 목수. 그런데 왜 목조 주택을 짓지 않고서는 완전히 그냥 집을 한 채 지어보신 경험도 있으신 거죠? 네,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있을 때. 네. 아, 그래서 복장이 제가 봤었을 때 미드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촬영 오신 데서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생활 접고 한국에 돌아와 2년 동안 열심히 제 집 지은 목수 남편 양동희입니다. 드디어 나의 로망이 담긴 집을 갖게 된 아내 정민선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호주에 이제 어학연수로 나갔다가 가서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영어도 배우고 막 돈도 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도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뭘 할 수 있지 찾아보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5년 전
호주에 건너가 영어도 배우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면서 지내다가 정착을 결심하고 배운 기술이 목수일이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견습공 과정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았고요. 그 한국으로 치면 직업훈련학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2년짜리 코스를 하게 되면은 목수 그 서티피케이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수로서 직업을 구할 수 있죠. 목수가 이런 집을 지은 건 뭐 이유가 있겠죠?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현관이 독특하다 했더니 호주 생활의 경험을 살린 머드룸이랍니다. 현관이 하나 더 있는 구조로군요. 이야, 목수의 집 맞군요. 맞아. 밖에서는 전혀 짐작을 못해서 더 놀랍네요. 그동안 목조주택 많이 봤지만은 와, 오늘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다시 봐도 반전이다. 들어왔었을 때 이 목수가 지은 집이라는 저 나름대로 되게 독특해요. 제가 목수다 보니까 또 기본적인 그 구조가 좀 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래서 중목 구조로 결정하고 나서는 그러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둥과 보가 보이면서 또 아름답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목수가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목수집이라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요. 중목 구조로 지을 때 보통 이렇게 통나무를 쓸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겹쳐서 만든 그 글루램을 쓸 때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 통나무가 아니었군요. 목수 생활의 경험치로 변형이 적은 집성목을 선택한 거랍니다. 그 쩍쩍 소리가 통나무 주택에서 있을 때는 꽤 났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 집은 거의 안 나요. 그 말은 이제 이 나무 자체의 그 뭐랄까 가지고 있는 수분 자체가 이분하게 있다는 얘기니까요. 호주에서의 10년 목수 경력으로 나름 자신 있게 집 짓기에 도전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호주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막상 이제 한국에 왔더니 제가 이제 알고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의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그 재료도 그렇고 일을 하는 그 공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같은 것도 이제 부르는 용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약간 곤조가 있어가지고 내 방식이 맞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왜 나 이렇게 하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한 1년, 2년 같이 이제 다른 목수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 대들보 같은 게 집 안에서 끝나고 처마는 따로 구조체가 아니라 그냥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네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처마가 좀 이렇게 멀리 길게 나가는 처마를 원했는데 그러려면은 또 처마 바깥쪽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둥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기둥 두께만큼 이렇게 벽하고 사이가 공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서 또 그런 것들 재미있게 이렇게 고측창을 넣어가지고 처마까지도 묵직한 중목으로 마감한 집. 1층 콘크리트는 중목을 지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원하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어떤 뭐 이렇게 실용적이기만 한 집을 짓기보다는 집을 기왕에 짓는 거 내 취향, 내가 원하는 어떤 집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 집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설계를 좀 해서 나한테 맞춤 옷을 맞추듯이 이제 집을 설계를 하겠구나. 호주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그런데 호주에서의 삶은 꿈꾼 것만큼 녹록지는 않았답니다.
결혼해서 어느 집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요. 쉐어하우스에 살 때 만나서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저희가 결혼을 했고요. 한국 올 때까지 계속 쉐어하우스에 살았습니다. 네,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집과 우리의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그런 좀 갈망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신혼인데 단체 생활 같은 쉐어하우스라니 호주 집세가 워낙 비싸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요. 저희가 처음에 살던 집은 그 대로변에 있었어요. 차만 지나가면은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집에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사를 했더니 그 집은 또 그 집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맨날 막 오수가 막 넘치고 변기가 막 막히고 그래서 저희 자는 안방에서 막 화장실 냄새, 막 똥 냄새 나고 네, 그래서 도둑도 들고. 맞아, 도둑도 막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6, 7번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네. 푸르른 20대 시절 꿈을 품고 호주에 왔건만 어느 순간 내 나라가 그립더랍니다. 호주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때는 여행의 느낌이었거든요. 그 여행하는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좋죠 뭐.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거기서 딱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는 게. 막상 또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저희랑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막 버티고 힘들게 사는 게 뭐 때문에 호주에 들고 살아야 되지? 호주에서 둘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우리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을 때도 있었는데 한국 와서 뭐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우리가 태어난 나라인데 우리가 설마 우리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둘 다 40이 된 2년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조금 무리를 해서 양평에 터를 마련했답니다. 역시나 창밖으로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네요. 이 뷰를 얻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남편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호주에서 살 때 이제 마침 그 강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면서 이런 강을 보며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먼 훗날일 줄 알았던 그 언제가 현실이 됐죠. 이거 우리 셀프 웨딩 찍었을 때 집 뒤에서 찍은 거. 지금 보니까 새롭다요. 여기 하얀 집. 2층 하얀 집. 집이 참 이뻤었잖아. 그러니까 강이 진짜 이뻤어 여기. collapse into water when they hit the ground. 너무 예쁜 집이 강 옆에 있는데 그 안에 그 호주 부부가 앉아서 이렇게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나 이런 집 갖고 싶다. 해줄게 했죠 내가. 빠질 거 해줄게. 말만 일단. 원하는 걸 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던데 아마도 그거는 약속의 힘 아닐까요? 사실 이 집에서의 또 하나의 압도적인 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뚫으실 용기를 내셨을지. 지붕의 무려 4분의 1이 천창이네요. 건축 탐구집 사상 정말 역대급 천창입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설계할 때 이제 키워드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실이었어요. 컨셉을 조금 가지고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큰 천창을 내게 됐고요. 네, 그 덕에 이제 겨울에는 엄청 좋은데 여름에는 좀 여름엔 좀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3층에서 안 자고 2층에서 잤어요. 네. 저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 그래도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놀랄만 하기는 한데 겨울에는 결로도 생길 수 있고 또 청소도 걱정되고요. 용감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제가 직업이 목수다 보니까 플랜 B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크게 뚫어놨는데 뭔가 하자가 생긴다거나 너무 불편하다거나 하면 그냥 덮으면 되지.
그런 과감함이 있어야 이런 독특한 집에서 살 자격도 있는 거겠죠. 몫으라고 목공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주방 대리석 상판부터 벽면에 유럽 미장까지 손수 시공한 거래요. 주로 양가 부모님들이 오시면은 묵는 그 게스트룸은 전통 간살문으로 편안함을 더했답니다. 이쪽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 봐요. 그 나무 계단이 이렇게 꺾어져서 선반으로 연결되는 것도 참 재밌네요. 요 느낌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예전에 주택 지을 때 썼던 그런 디자인 패턴. 그런가요? 네. 이거 제가 개발한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감각이 여기서도 엿보입니다. 디자인에 직접 시공까지 특별히 더 공을 들인 계단이랍니다. Why don't we take a little piece of summer sky? 이게 붓자국이 가능하면 안 생겨야 되니까 너무 두껍게 바르면 생기거든. 아, 얇게. 그러니까 좀 얇게 해가지고 쭉쭉 하면 돼. 원목이라 오일 스테인으로 자주 관리를 해주는데요. You can hold 한국에서 태어난 딸 혜린에게는 이 집이 고향집. 그래서 더 신경을 쓴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뭐 사진 같은 거 찍으면 하나씩 여기다 전시를 하고 또 아이가 커나가는 거를 제 생각에는 이제 아래층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차곡차곡 찍어서 이렇게 하면 뭔가 타임라인 같이 애기 인생이 그대로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온 거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대요. 호주에서 있는 동안은 그냥 딩크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호주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게 아이한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영어 조기 교육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조부모님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었답니다. was there to stop? 3층도 역시나 원목의 향연이네요. 안방. 아니면 안다락? 여기는 안방이 맞고요. 저기 시원한 개방감을 위해서 제가 그냥 뻥 뚫어버렸습니다. 아니 안방이 이래도 되나요? 아무리 독특한 것도 좋지만 그래 아이고 사실은 저희가 시공 중에 돈이 모자라서 아직 못 달았어요. 아 여기를. 예, 나중에 여기 투명한 유리 문을 달려고요. 지금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 그 십자 구조체가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기다가 그물을 깔아주면 거기가 그물 놀이터가 될 것 같은데. 아유 그거 좋다. 아이에게 집이 키즈 카페도 되고. 아 아이방은 안방이랑 동선이 연결돼 있군요. 안방과 아이방 사이 또 이 색다른 공간은 어떤 용도가 되려나요? 여기는 아내가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네요. 책을 안 읽고 그냥 멍하게만 있어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해 지나가는 거 아니면 해 그림자, 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힐링되는 기분이 있어요. 이 천창을 위에 천장에 올리려고 얼마나 여름에 더웠을까. 이거를 직접 다 시공을 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아,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이거 하느라고. 이 딸기야, 딸기네. 먹었죠? 꺼내볼까? 알았어, 이거 줄게. 먹어. 혜린아.
딸기 맛있어? 혜린아, 딸기 맛있어? 엄마! 응? 엄마 사랑해요. 혜린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자신의 인생 첫 집에 깃든 아빠의 진한 땀방울을요. 안 한다고? 들인 돈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집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남한테 맡겼으면은 이만큼 들 돈을 이만큼으로 이퀄리티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에 또 문이 없는 공간이 뭐가 있는데 혹시 제가 들어가 봐도 아, 될까요? 그럼요. 쭉 들어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오, 아. 아. 오. 안방과 연결된 세탁실을 지나면 어머, 이런 럭셔리한 욕실이 있었군요. 야, 이거는 호텔 스위트룸 욕실 같다. 안방만큼이나 되게 놀라운 욕실이네요. 여기가 저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욕조 공간입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문이 완전히 열리거든요. 이 집에서 최고 명당 자리구먼요. 일본에서 노천탕 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뻥 뚫기. 야,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진짜로 노천탕 느낌이 확 나네요. 야외에서 반신욕 하는 느낌. 네. 그리고 여기 로망 때문에 안방에는 유리창도 달고 맞죠? 그 유리창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유리창이 열로 들어갔군요. 네. 복수 남편 동희 씨가 안방 마감에 들일 비용까지 아낌없이 욕실에 쏟은 이유가 있대요. 호주 살면서 되게 간절하게 원했던, 여러 사람들하고 살고 또 욕조도 방이 없으니까 샤워밖에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처럼 뭐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 일하고 와서 피곤하면 뭔가 반신욕 같은 거 하고 싶은데 할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 세월을 한 8, 9년을 지내니까 아, 한국에서 내 집을 지으면 꼭 그런 공간은 나를 위해서 꼭 만들어주라. Great Big Bang and dinosaurs, fiery rain and meteors. It all 저기 해 내려온다. 해지네. 와. 아, 눈부셔. 꿈을 쫓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지은 인생 맞춤집. I guarantee. 하긴 우리가 10년 전에도 우리가 이런 집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 맞아. 맞아.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화이팅. 화이팅. 뭐 여태껏 했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넓은 세상 다 돌아봐도 인생 최고의 명당 자리는 그저 서로의 옆이라는 거 깨달으셨겠죠? 무심천 줄기가 휘돌아 나가는 청주의 한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이야, 이게 당산나무라고 마을을 지키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있네요. 옛 이야기를 다 품고 있을 듯한 아름드린 노고수가 맞아주는 동네입니다. 저쪽에 있는 집들이 조금 새로 지으신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딱 알겠어요. 혼자 발랄하게 튀는 이 집. 글쎄, 마을의 그냥 색상이 되게 얌전한데 스페니쉬 기와 색깔의 아주 파란색 색칠한 나무에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명랑소녀의 감성이 느껴지는데.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 그런 아주 한적한 마을인데 원래가 여기 고향이셨을까요? 아, 여기는요, 저기 앞에 물 건너면은 시댁동네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얕은 산 너머는 저의 어렸을 때 살았던
친정 동네. 이 동네는 친구들이 많이 살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골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집을 지으시게 됐는지. 집을 짓겠다는 것은 이제 집사람의 오랜 수건이고 꿈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은 이제 시공사를 이제 해서 맡기자 그랬는데 제가 조금 아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 이혼까지 얘기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 직접 짓는 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지요. 안녕하십니까. 내 맘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지경으로 진두지휘한 아내 이춘순입니다. 모든 걸 배워가면서 함께 집을 짓게 된 남편 박태범입니다. 맞아요. 평생 꿈 애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나면은 둘이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방 한 칸 그런 집을 짓겠다. 내가 90여도 내가 청소할 수 있는 평수, 작은 평수를 짓겠다. 문방구에서 모는 종이를 사다가 어설프게 설계도를 그려본 것이 모든 것의 시작. 사실 땅을 살 때까지만 해도 전문가에게 다 맡길 계획이었다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환갑 넘은 주부가 직접 지을 생각까지 한 건가요? 꼭 필요한 거. 그거는 제가 파는 성격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100은 아니어도 95%는 거기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한 몇 년 했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자. 중간에 저런 고집을 부리다가 혹시 포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생각은 뭐 제가 착각이었지요. 고향에 집을 짓는 건 아내 춘순 씨의 오랜 꿈. 평생의 로망을 쏟아부어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쌓고 했답니다. 조경은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여기는 바닥 뭘로 깔아주세요 이런 거 다 맡기셨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가 원래 저기 있는 저 판석하고 여기 있는 요 잔디가 깔려 있던 거예요. 1년 동안. 잔디가 너무 많이 퍼지고 판석하고 위에 올라오니까 발에도 걸리고 그래서 벽돌길이 진짜 하고 싶었어요. 잔디를 1년을 키웠는데 이제 보기 좋게 됐어요. 이렇게 돌 사이로 이제 잔디가 그래 그걸 걷어내겠다는 거야. 어느 날. 미치죠. 또 이것도 화물차 빌려서 가서 다 저기 매입해갖고 직접 한 겁니다. 이것도 다. 이런 모양을 헤링본이라고 하죠. 시공이 꽤 까다롭다던데 벽돌 천장을 사다 직접 깔았대요. 글쎄. 아니 땅이 이렇게나 넓은데 집을 이거 너무 작게 지으신 거 아니에요? 집을 저렇게 조그맣게 지은 것도 이제 집사람의 생각인데 사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적게 짓지 말고 조금 더 규모를 가지고 또 모양도 좀 예술성도 좀 있게. 저는 처음부터 나중에 시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내가 발 디디고 다닐 수 있는 곳 그건 딱 20평에 정해놨어요. 왜요 20평이에요? 그게 제가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살잖아요. 어디선가 예전에 매스컴에 본 것 같아요. 1인당 6평이면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넓게 산다. 근데 우리는 6평보다 4평이 더 많아서 10평씩 나눠 갔잖아요.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있는데 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인정하고 말았지요. 노후의 삶에 대한 춘순 씨의 확고한 철학으로 지은 집. 현관을 들어서면 남향으로 낸 환한 거실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아담한 기역자 주방이 있군요. 두뇌가 딱 살기 좋은 군더더기 없는 집이네요. 밖에서 봤었을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여요. 그거는 방을 2개를 했는데 침대만 쏙 들어가게 하고
요 거실은 아파트 30평대 거실 그거를 줄자로 재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어쩐지 넓어 보이더라니 딸네 집 아파트랑 가로 세로를 똑같이 낸 거래요. 잠자는 방은 작게 만든 대신 파스텔톤 벽지로 분위기를 좀 냈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방마다 왜 문이 없는 거예요? 어머, 이 방문 없는 집은 또 처음이네. 이제 둘이 사니까 방문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와도.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지네 방에서 자다가 울을까 봐 문을 열어놓고 자고 애들이 다 커서 나갈 때는 굳이 문을 닫고 잘 이유가 없잖아. 둘이만 사니까. 잠을 잔다든지 저기서 잠깐이라도 무슨 생활을 할 때 이게 다 오픈돼 있으면 그게 좀 얻는 것보다 좀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도어를 다는 게 좋다. 때로는 동굴에 숨고 싶은 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런 남편의 요구를 반영해 이렇게 블라인드로 타협을 봤답니다. 현관에 들어온 중문, 이런 중문은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계도 되고 근데 이제 사면동을 하면 요 하얀 벽이 안 나와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20평대면은 중문이 없어요. 그죠? 중문이 없는 집이 많은데 없으면 춥잖아요. 난방비. 단열도 단열이지만 20평 작은 집이니까 최대한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중문 하나도 신중하게 깐깐하게 골랐답니다. 신기하다. 실내니까 당연히 조명이 달려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군데군데가 조명 색깔도 약간씩 틀리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명이 밝으면은 눈이 오히려 피곤하고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휴식 공간인 거실과 침실은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의 주백색으로, 부엌 일을 하는 주방은 환한 주광색을 선택했대요. 거실 메인 등을 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랍니다. 사는 사람들이 오면 이거 어둡지 않아? 가운데 조명인데 결코 안 어두워요. 요것도 이제 저 모양이 산 모양이 벽에서 뭐 20cm가 떨어질 때가 제일 이쁘다고 공부를 했거든요. 춘순 씨 그 열정 정말 대단하시다. 가만, 동네 이름이 노동리? 그래서 굳이 노동을 사서 하시나? 여보 뭐해? 뭐해? 이것 좀 봐봐봐 이거. 잠깐만. 빨리 와봐 빨리. 왜? 나는 이 정원을 이렇게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미고 싶은 건데 여기는 틴마루, 눈썹 마루처럼. 자신이 없는데 어찌하지? 아 이거 내가 보면은 하는 방식은 나도 조금 알고. 오, 오늘도 이 일거리를 만드는 불도저하네. 아니, 아내는 무엇인가를 구상하면 그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에이 남편은 맨날 뭐 해달라면요 처음엔 반대 먼저 해요. 에이 안 돼.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기초적인 무슨 기술이나 상식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가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때는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해줘서 귀찮다는 건지 그러다 결국은 해줘요. 그럼 저는 그린 거지. 결국은 해줄 거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은 얼마나 좋으냐. 서로 다툼도 없고. 사실 부부는 서로 첫사랑이었다지 뭐예요. 청주 시골 마을에서 구남매 막내로 태어난 춘순 씨.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구남매 막내다 보니까 오빠 언니들 직장 따라서 아버지 엄마가 같이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 고향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방학 때 놀러 와. 그래가지고서 방학 때도 자주 놀러 오니까 그때 이제
남편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빵집에서 놀았어요. 그렇게 고향 동네 오빠랑 편지를 주고받다가 설레는 첫사랑을 하게 되고 그 오빠의 수줍은 새색시가 돼서 기꺼이 맏며느리 노릇하며 살았답니다. 17살에 만났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여기 있는 거야. 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은 이 오빠도 여기 있지. 그 방학만 되면은 고향으로 놀러 오고 싶고. 그 오빠였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어렸을 때요, 엄청 잘생겼어요. 기타도 잘 치고요.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온갖 재주가 많았어요. 이 오빠가 있어서 여기를 그렇게 그리웠나? 그것도 이유가 큰 이유였을 것 같아요. 청주 시내에 살다가 2년 전 집을 지으며 마당에서 가장 볕잘 드는 곳에 추억의 장독대를 만들었답니다. 어우, 맛있겠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남편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 때부터 사용하던 그런 장독이에요.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장독을 물려받은 거. 뭐 차에다 실어가지고 남편이 다 여기다 장독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재주 많던 그 오빠의 아내를 위한 집들이 선물이었구만요. 20평 집인데 거실 못지않게 주방도 넉넉하네요. 요리할 맛 나겠다. 굉장히 이렇게 카운터가 높아가지고 어머님이 요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요리를 엄청 즐겨 해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이 싱크대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려고 여기 지방에는 없는데 멀리 가니까 왜 우리 남편이 남들 하는 쉬운 거, 동네에서 맞추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도 참 제 눈물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보통 이 주방 캐비넷 쪽 사이드면에 그 날개벽 같은 거를 하나 세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캐비넷이 이렇게 벽 속에 싹 묻히게 되고 저쪽 벽은 더 이제 넓어지게 되고. 오, 정말 벽면을 더 활용할 수 있겠네요. 설계나 시공 같은 거를 그래도 맡겨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지. 아니죠. 100% 맡겨서 하는데 내가 알고 있자 그거를 한 거죠. 여러 이제 집 짓는 데를 구경을 다니고 옆 동네 뭐 누가 집을 진다 그러면 가면은 막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을 많이 답사를 다녀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내 몸이 편한 건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집도 저럴 거 아니야. 이제 돈을 아끼려고 직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집이니까 하자가 10개 날 걸 5개로 줄여보자. 수평자를 손에서 놓지 않고 현장을 진두지휘한 춘순 씨. 토목공사부터 자재 수급, 도장까지 남편도 덩달아 고생 좀 했죠. 지붕은 물이 새는 하자가 나서 결국 춘순 씨가 직접 올라가 꼼꼼하게 재시공을 했답니다. 집사람이 아내가 공소공증이 있어요. 제가 심해요. 기절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여기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는 그 뭐 막 가드레일도 없고 되게 겁이 날 텐데 막 몰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뭐 발가락이 간질간질 벌써 고소부터 있는 사람은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요. 막 그러면서도 거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손을 같이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같이 손을 갈아 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소공포증까지 극복하고 완성한 지붕이라 더 이상 문제 없겠죠? 관리가 그래도 쉬운 거 보니까 그래도 하자를 많이 줄였구나. 역시 춘순이야. 그러면서 요즘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 온 날은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지붕을 딱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눈이 우리 지붕에 녹았나 안 녹았나. 다른 집은 눈이 녹았어요. 우리 지붕만 하얗게 쌓였어요. 눈이 녹은 집은
열이 걸리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머리가 쭈삐쭈삐 희열이 생기죠. 아, 내가 잘했어. 눈이 안 녹아. 하자가 없어. 열 손실이 없어. 남편 돈이 굳잖아요. 가스가 안 나가니까. 잘했다. 열심히 그래도 그때 땀 흘린 보람이 있다, 우리 둘이. 이게 얼마의 건축비를 아끼고를 떠나서 그럼 본인이 하고자 어쨌든 만족도가 생긴 거잖아요. 마당 화덕에서 손님 맞이 준비 중이랍니다. 준순아 나왔다. 안녕. 정수가. 안녕. 준영아. 잘 지냈어? 무려 50년 지기 동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랍니다. 이렇게 새집 짓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맨날 신혼이죠? 신혼이래, 신혼. 집 나가기 싫고. 노력할게요. 준순 씨가 맨 처음 도움을 청한 게 건축 설비를 하는 친구 진용 씨였대요. 저도 이제 이 집을 이제 처음에 이 친구가 집을 짓는다고 왔을 때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 고집이. 그래서 많이 투닥거렸지. 기술자는 난데 왜 자꾸 옆에 가지고. 화나죠. 친구만 아니면요. 중간에 벌써 초기에 벌써 부탁을 답사냐. 친구니까 그래도 아주 안 볼 것 같았으면 싸는데 이거 뭐 3개월마다 만나야 되는데. 고향 친구 좋다는 게 이러는 거겠죠. 나는 이제 니네들하고 학교 다닐 때 저 강변 뚝 거닐고 그랬잖아. 거기 걸으면서 이렇게 노을이 지는 걸 볼 때는 아우 내가 행복하다. 그게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 그래도 너 전화 안 하더라? 건축 전공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집을 지으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느낌인데 더 이상의 뭐는 없는 거죠? 아유 아니에요. 아쉬운 게 1년을 살고 보니까 아쉬운 게 제 눈에는 많이 띄어요. 아쉬운 게요? 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화장실 타일이 안 맞아요.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어디가 안 닿는다는 건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바닥 무늬가 안 맞아요. 예. 많이 몇 장. 아하. 완벽주의 춘수 씨 눈에만 보이는 작은 노게 티로구만요 뭐. 아이고. 안팎으로 아직도 단장할 게 많이 남았대요. 그 우체통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쁘죠? 제가 땅바닥에다가 설계해가지고 요대로 만들어줘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일을 벌리는 저기예요.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묵묵히 과제를 수행 중인 남편. 남편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퇴근하고 오면 자꾸 제가 일을 아닙니다. 벌려가지고. 과제를 넘어주는 게 싫어한 거지. 예쁘지? 들어갑시다. 일이 튼튼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일도 벌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은 나에게 꿈이었죠. 지금은 꿈으로 이뤘지만. 오빠랑.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혼자였으면은 시골에 못 살아요. 아침밥 차릴 사람이 없으면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오빠랑 둘이니까. 우리의 꿈일지도 모르지만은 당신의 공이 너무 컸어. 그래. 내가 너무 보채서 미안하고 그래, 이제는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합시다. 진짜 고마워요. 내가 열심히 웬만하면 투덜거리지 않고 잘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우리 좀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그래요. 그래. 진짜 투덜이 남편 안 될 거지. 약속, 약속. 알았어. 17 그 소녀가 여장부가 된 거는요. 첫사랑 그 오빠와 인생 마지막까지
더 행복하고 싶은 오랜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쵸? 타샤 투더라는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무조건 죽기 전에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공방이랑 집 반쪽이 다 타버렸어요. 아, 쓰레기집입니다 라고 할 만큼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물이어도 사랑을 주면 저한테는 보물이 되는 거죠.